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3시간씩 5번 정도 해서 이머징 토픽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머징 토픽은 그냥 최신 유행하는 토픽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경제학 경제학이나 재무관리나 통계학이나 이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시사적인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토픽도 이렇게 보시면은 블록체인하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그다음에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DeFi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이 코인 많이 하죠. 비트코인 많이 하고,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에서 첫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인데 이제 두 개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알아두십사 하고 이렇게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1페이지에 보면 Decentralized Financ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산화된 탈중앙화 금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금융기관들은 이제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신한은행 본점에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지점들이 각각의 또 이제 전산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금융도 이제 분산화를 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센트럴라이제이션과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중앙화와 분산화,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중앙 집권이냐, 지방 분권이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삼국시대에 나오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왕권의 강화, 율령의 반포.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 됐던 게 이제 중앙 집권화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또 귀족이 무슨 장원이 어떻고 농노가 어떻고 하면 이제 이게 분권화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방 분권화된 거를 이제 요즘 21세기 용어로는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전산망에서도 이게 또 실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때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제 이게 전산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이제 유행이었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놨더니 이제 해커들한테 이제 한번 당하면은 전산망이 붕괴가 되죠. 그런 또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네. 그럼 다시 또 전산망을 디센트럴라이즈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근 한 20년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최근 10년 사이에 이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이 컨셉이 굉장히 유행해요. 근데 이렇게 전산망으로 분권화를 하려면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냐?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전산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전산망을 이제 분권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추세다 이제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블록체인이 전산망을 분권화 시킬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커런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행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금방 제목에 나왔듯이 스마트 컨트랙트야. 계약서를 또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숫자적인 정보를 분권화해서 저장한다 그러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서류, 문자를 갖다가 분권화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천 기술은 뭐냐?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그리고 지금은 이게 디지털 커런시 중에 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 아니면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 뭐 또 다른 또 블록체인의 응용 기술이 나타나고 그게 또 뭐가 될지, 그거 아직 몰라요. 지금 이제 갓 10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뭐 지금 비트코인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얘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속도도 느리고 뭐 이런데 과연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블록체인이? 블록체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커런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이제 뭐 투자 관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무슨 비디오 테이프다 80년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VHA 방식이다 뭐 무슨 방식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뭐 OLED도 뭐 OLED 방식이다 뭐 QOLED 방식이다 무슨 방식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최후에 뭐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면 이럴 때는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한테 투자를 하면 돼. 응용 기술을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 될지 모르거든 아직도 그거는. 비트코인하고 뭐 이더리움하고 뭐 도지코인하고 얘도 누가 최고의 승리자가 될지 몰라요. 지금 뭐 계속 뭐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가 가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는 차라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데가 이제 뭐 잭 도시가 설립한 뭐 블록이라는 뭐 회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코인도, 예. 코인도 여러 개 코인이 있지만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 몰라. 그래도 살아남는 건 누냐? 코인 거래소죠. 코인 거래소. 그럼 코인 거래소에다 투자하는 게 나아요. 예. 하여간 시험에 안 나오는 사설이었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페이지에 보면, Decentralized Finance란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해서 세틀먼트하고 에셋하고 프로토콜하고 애플리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그리게이션 요런 이제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래요. 네. 자, 그래서 1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은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인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거를, 이 DeFi라고 하는 전산망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스트럭처다 하는 거예요. 금융 인프라스트럭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퍼블릭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의 반대는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런 뜻이고, 컨트랙트인데 계약서인데 스마트 컨트랙트야.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전산화된 컨트랙트라는 뜻이에요. 전산화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공개되어 있는 폐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개되어 있는 전산화된 계약서 이런 걸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금융 기반 구조다, 인프라스트럭처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딱 들어봐도 이게 어떻게 전산망에서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원천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요. 거기에 이제 빌딩 블락이 있어요. 빌딩 블락. 빌딩 블락은 이제 레고에서 이제 빌딩 블락이라고 그러죠. 하나를 블록. 레고 블록. 그걸 이제 붙이고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개를 빌딩 블락, 한 개를 빌딩 블락이라고 하는데, 이제 2페이지 밑에 보면, 첫 번째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DeFi는, DEFI, Multi-Layered Infrastructure다. 층이 여러 개 있는 구조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5개가 있대, 5개. 그리고 5개가 있는데 그 5개가 뭐냐. 2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네모 박스 친 게 보면은 이제 세틀먼트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에셋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면
프로토콜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그리게이션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3페이지에 이제 그림 1, 피규어 1에 그 박스로 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세틀먼트 레이어예요. 세틀먼트는 이제 결제하는 거죠. 결제. 세틀먼트. 그럼 이제 결제예요. 결제. 그래서 결제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그 물건을 찍고서 캐시어한테 이제 갖다 주면은 그분이 이제 띡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신용카드를 주든지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물건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결제예요. 요게 결제야. 근데 그게 슈퍼마켓의 물건이 아니고, 예, 금융자산이겠지. 그죠? 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누군가한테 받아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제로 이제 하여간, 카드를 긋든 뭐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세틀먼트 레이어고, 이거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럴 때, 세틀먼트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소유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제하는 순간, 세틀하는 순간, 슈퍼마켓에 있는 호빵 하나는, 슈퍼마켓 사장님께 아니라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죠? 대신 내가 돈을 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세틀먼트에서는 오너십 인포메이션이 이제 바뀐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레이어는 이제 에셋 레이어인데, 요 에셋이 뭐예요? 에셋이 아까 이제 슈퍼마켓으로 따지면 아까 이제 호빵인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인프라스트럭처 어쩌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 시스템에서는 금융 자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 자산이야. 금융 자산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에셋 레이어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에셋 레이어에는 이게 이제 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제 이 페이지 맨 밑에 에셋 레이어 2인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ll assets issued on the top of settlement layer. 세틀먼트 레이어 위에다가 모든 자산이 이제 이렇게 박혀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이티브 프로토콜 에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any additional asset. 그걸 토큰이라고 한대. 그래서 토큰. 이놈의 토큰이 또, 요새 또 한참 또 유행이죠. NFT 그래가지고, non-fungible token, 그죠? 토큰인데, 이 토큰이라는 개념이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전산하는 애들이, 예, 전산하시는 분들이, 지들만의 또 용어를 또 만들어요. 예. 내가 옛날에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보험회사로 옮겼는데, 이놈의 보험쟁이들은, 통상적인 재무관리 책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닌 다른 지들만의 용어를 써요. 그래서 처음에 한 6개월 되게 고생해야 돼. 근데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근데 이제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에셋을 네이티브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에셋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디셔널 에셋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이티브랑 프로토콜을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 프로토라는 게 이제 원천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도 원천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자산이야, 원자산.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underlying asset 이런 얘기 하잖아요. underlying asset, 그 다음에 이제 derived asset, 파생자산, underlying asset은 우리말로 뭐야? 그러니까 기초자산 이런 것처럼. 근데 얘네들은 전산에서는 이거를, 프로토콜 asset, 여기다가 프로토콜이 이게 라틴어니까 헷갈릴까봐 이제 네이티브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원천 자산이라는 뜻이고, 요거를 바탕으로 한 이제 추가적인 자산이야. 예. 요게 이제 토큰이야, 토큰. 예. 그래서 이제 요런 토큰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여간 뭔가 있는데, 그거에서 파생된 자산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뭐 하여간 뭐 프로토콜 에셋이건 뭐 어디셔널 에셋이건 토큰이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렇게 그 정보들이 이제 꽉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그 프로토콜 에셋이에요. 프로토콜 레이어가 있는데, 이 3번, 4번하고 5번은, 프로토콜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 레이어는 전부 다 컨트랙트, 어떤 문자를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거래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이 물건을 이제 뭐 이렇게 받아오면 내가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이걸 거래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돈을 준다. 그게 이제 세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때, 이 물건을 짓고 물건을 주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옵니다. 라고 하는 계약서가 원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략한 거지.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는 그런 계약서에다가 서로 매수, 매도 사인 안 하고 그냥 이제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동산 거래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이 나한테 오고 내가 뭐 10억을 주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수, 매도, 뭐 매수자, 매도자, 값을 영어로는 파트 A, 파트 B 해가지고 뭐 쭉 쓰는 거죠. 그 계약서, contract. 그 계약서가 이 전산망에 쫙 쌓이는 거야. 그 쌓이는 게 이제 layer 3, layer 4, layer 5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은 뭐냐? 아까 이제 프로토콜은 이제 원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자산, 스탠다드한 컨트랙트가 이제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뭐냐면 요거는 개별 계약서, 개별 계약서가 이제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그리게이션은 애그리게이션은 이제 합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별 계약서가 이제 다른 계약서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쌓여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레이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세틀먼트는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요거에 대한 정보가 보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오너십의 대상인 에셋. 그러니까 에셋은 오리지널 에셋, 언더라잉 에셋 또는 이제 전산용어로는 프로토콜 에셋하고 어디셔널, 토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에는 뭐가 있느냐? 컨트랙트가 있다. 전산상의 계약서가 이제 있는데 프로토콜은 표준 계약서고요. 일반 계약서야, 일반.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 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애그리게이션은 개별 계약서의 이제 뭐 확장, 익스텐션이라고 여기는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들이 이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을 보면, asset tokeniz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asset tokenization. 요 asset tokenization은 뭐냐? 에셋을 토큰화 시킨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더라잉 에셋이 있고 그것을 토큰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무관리 용어로는 뭐예요? 이게 에셋 시큐리타이제이션이에요. 예. 에셋 시큐리타이제이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예. 에셋 토큰. 나이제이션. 예. 이제, 무슨 ABS가 있다. 예. 그러면 ABS를 언더라잉으로 해가지고, 이제 ABS가 아니죠. 요게 ABS죠. 예. Asset Backed Security고, 이제 안에 무슨 스튜던트 로운이 있고, 무슨 오토 로운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오토 로운이 있고 스튜던트 로운이 있고 이러면은 이 오토 로운이나 스튜던트 로운은 뭐라 그러죠? 거래가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언더라잉으로 해가지고 asset backed security를 만들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걸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까 프로토콜 에셋이 있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토큰을
만들어.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전산상으로 얘는 고정시켜서 보관을 하고 얘만 서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asset tokenization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에 asset tokenization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또 그랬어요.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그럼 이제, 토커나이제이션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일단 그 토커나이제이션을 먼저 볼게요. 그 3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although 해가지고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사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야.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이야. 누구나 다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거를 사용을 하지만 뭐를 하기 위해서 to track the native protocol asset. 프로토콜 asset을 track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other asset이 여기에 또 붙는다는 거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other asset이 이제 붙는다 하는 거예요. added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 tokenization은 is the process of adding new asset. tokenization은 과정이다. 새로운 자산을 붙이는 거야. 예, 새로운 new asset, 이게 토큰이에요. 어디에다가? 블록체인에다가. 그리고 요 토큰 is defined as blockchain representation of the asset. 그리고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해당되는 자산의 블록체인 버전, representation, 표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산상의 표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이제 전산하는 애들이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용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이 금융쟁이들이 잘 따지고 보면, 이거 그냥 우리가 하던 재무관리 책, 투자론 책에 나와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이제 밑에 3페이지에 밑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 자, 이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또 뭐냐? 이 디지털 코인에 디지털 커런시죠. 디지털 커런시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이 이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어내겠다.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Fed, 연준, 중앙은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애들이 또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은행이 지폐 또는 동전을 발행해서 실물 경제에서 유통을 시키는 것처럼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을 해서 온라인 상으로 이제 앞으로 유통시킬 예정이에요. 앞으로 유통시킬 예정인데 계속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이런 거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야.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커런시, 스테이블 커런시인데 요거하고 따로 요거랑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아더라고 그래야 되나? 제너럴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너럴 디지털 커런시. 제너럴한 디지털 커런시가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등등 요즘 유행하는 이런 것들이요. 요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그래서 원래는 화폐는 가격 변동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 안정, 그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앙은행의 목적은 통화 가치 안정이죠. 근데 이 비트코인 이런 이더리움 도지코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애들은 너무 변동이 심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를 100만 달러를 예치해 놓고 그다음에 그 100만 달러 어치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또는 원화 또는 예나 각 나라마다 그렇게 이제 그 매칭이 돼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그냥 그 나라의 법정 통화와 똑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지금 이제 경합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살짝 야단 맞은 데가 누구냐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뭐였죠? 리브라인가? 뭔가 어쩌고 하려고 했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앙은행에서 이거 못하게 한 이유가 달러를 담보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은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신용 창출이 막 돼요. 그러면은 이 통화 당국이 통화량을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중앙은행도 모르고 그 전산쟁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모르고 서로 지금 다 지금 한 10년밖에 안 되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다들 지금 막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헤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제 세 개가 있다 그러지만 앞으로 또 다른 개념의 어떤 통화가, 디지털 커런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3개다. 3개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디지털 커런시가 중앙은행에서 나오면은 얘는 얘랑 즉각적으로 매치가 돼가지고 과연 비트코인이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경합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그걸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은 둘이 양립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여간 답은 없어. 서로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거야. 헤매고 있는 건지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이런 거다. 그래서 거기에 페이지 3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is digital currency다. 디지털 커런시인데 linked on underlying asset이야. underlying asset에 걸려 있어요. 근데 underlying asset이 뭐냐? natural currency야. 내추럴 국가 통화, 달러, 우리나라 같으면 원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법정 통화를 영어로 fiat라 그래요. 또는 precious metal. precious metal이면 이제 금이죠. 금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그럼 이거 근본이제예요, 사실은. 예, 근본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나도 이제 문과생이고, 이제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읽으면, 이게 전산쟁이들이 이게 써놓은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이과 애들이 만들어낸 용어지만, 문과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다 보여. 얘들이 이 짓을 하고 있구나. 근데 아마 전산하는 애들은 모르면서 지금 막 하고 있겠지, 지금 이제. 자, 요런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네. 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컬레터럴, 아까 이제 담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담보를, 담보가 있냐, 없냐, 또는 이제 보관하는 형식에 따라서 이제 3가지로 나눈대요. 페이지 4를 보면. 또 이제 오프체인 컬레터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체인은, 여기서 체인은 블록체인이야.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거야. 블록체인 바깥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전산망 바깥에 전산을 이제 보관하는 거고요. 그러면 전산망, 우리가 지금 이제 디파이 그래가지고 이게 전산망이고 탈중앙화된 금융기관을 이 온라인상, 인터넷에 만들었는데, 여기서 거래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컬레터럴이 있어야 돼. 담보가. 달러 또는 금, 이렇게. 그럼 그거를 보관을 전산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전산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디다가 보관하냐? 오프체인이야. 오프체인인데 그게 어디냐? 그게 그냥 다시 또 금융기관이에요. 다시 신한은행, 하나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메릴린치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오프체인 컬레터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체인 컬레터럴도 있어요. 온체인이야.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안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야. 그러면
블록체인 안에다가 담보를, 달러 담보든 뭐 금 담보든 그거를 보관하려면 그 달러나 금은 다시 또 디지털 자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야.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는 달러가 있고 달러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온체인으로 컬렉터를 하려면 온체인이 가능한 뭐 비트코인을 담보로 놓고 그럼 비트코인을 언더라잉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또 이제 발행을 또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되게 웃기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면 초기라 그래. 지금 태어난 지 10년, 20년도 채 안 된 거고 새로운 컨셉이고 앞으로 물론 이게 이제 뭐 하여간 성공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자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이제 별짓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머징 타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고는 계세요라고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이거 시험에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no collateral이에요. 콜레터럴 없는 거야. 없어. 그 콜레터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페이지에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non-fungible 코인이 있죠. non-fungible 코인. 그래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코인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토큰. 그래서 이제 NFT 아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Decentralized Exchange 프로토콜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익스체인지 거래소야. 근데 이 거래소도 우리가 거래소 그러면 이제 유가증권 거래소. 그럼 유가증권 거래소 그럼 어디에 있어요? 물리적으로 여의도에 있죠. 물리적으로 여의도에 있고 이 거래소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의도에 있고요. 여의도.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이제 거래소가 있어. 이렇게 거래소 익스체인지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각 증권사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각 증권사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각 증권사는 다시 또, 여기에 이제 오더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 buy, sell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 매도의 오더북을 또 각각 자기 고객들에 대해서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고객의 매수 고객, 매수 고객, 매도 고객,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이제 오더북이 있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필요하면 이제 이쪽 중앙으로 보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에 있는 그 익스체인지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여의도에 있으면서 중앙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온라인이야, 온라인. 온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도, 탈중앙화,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중앙에 아무것도 없고요. 서로 다, 이렇게 그냥 다 하는 거야. 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거래량이 무지하게 많고,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이걸 다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산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걸로 나온 거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4페이지에 맨 밑에 centralized하고 decentralized하고 이제 centralized exchange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설명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은 Decentralized exchanges. 그래서 이제 분산화된 그 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다. Are exchanges that facilitate transactions. 이제 거래를 촉진하는, 활성화시키는 without the involvement of an intermediary. intermediary의 개입 없이, 중앙에 있는 요거의 개입 없이 이제 거래를 촉진한다. 그러면 이제 1대1로 서로 하는 거야. 서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렇게. 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다시
Decentralized Exchange Protocols and Liquidity System.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decentralized, 분산화된 거래소에, 여기서 이제 프로토콜은, 그 규약이에요. 규약. 예. 어떤 협약, 규약,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프로토콜 그러면 이제 외교용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프로토콜, 의전, 뭐 양국 정상이 만난다. 그러면 이제 뭐 누가 몇 걸음 가면은 뭐는 몇 걸음을 가고 뭐 어쩌고 하여간 뭐 발자국 뭐 몇 개를 할 건지 뭐 그다음에 뭐 악수를 몇 번 흔들 건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규약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토콜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놈의 전선쟁이 용어들이 이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는 뭐 원천적인 아까 그 네이티브랑 이제 뭐 동의어로 쓰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또 이제 그 전통적인 인문학적인 외교상의 용어로 이제 쓰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요. 예. 첫 번째가 Decentralized Order Book Exchange야. 그래서 이제 오더북이야. 오더북은 이제 주문 장부예요. 주문 장부. 그래서 주문 장부가 뭐냐? 아까 요거야. 그러니까 buy, sell. 요게 이제 오더북이에요. 오더북인데 요게 이제 물리적인 거래소고 중앙화된 거래소인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상의 거래소고 그다음에 이제 탈중앙화돼 있고 그런데 이 각자한테 전부 다 또 오더북이 다 있는 거예요. 오더북이 다 있고 이 오더북은 또 블록체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constant function market maker. 그래서 이제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 조성자잖아요. 시장 조성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거 파이낸스 용어죠. 시장 조성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런 증권사가 개별 증권사가 이제 시장 조성자 이제 역할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이 상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매수 매도가 일어나지가 않아. 그죠? 근데 그럴 때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사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증권사가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고로 쌓아뒀던 유가증권을 이제 팔아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이제 마켓 메이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무슨 공식 하나가 나와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무슨 X하고 Y는 K다. 이런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게 무슨 비트코인이고 이게 도지코인이고 이게 둘을 합치는 거야. 그래서 100 곱하기 1은 100이다. 그러면은 얘와 얘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제 도지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얼마를, 몇 개의 이제 교환 비율로 이제 이걸 해줄 건가. 이럴 때 이거를 10 곱하기 10은 100, 1 곱하기 100은 100.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정한 금액을 갖다 놓고 여기서 얘의 개수가 가치가 줄어들면 얘의 가치가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요 공식을 가지고서 이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이렇게 두면 이제 Y는 K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X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X 값의 도지코인의 값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의 값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럼 이제 둘 사이에 이제 교환 비율이 이제 생기는 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peer to peer,
AKA, also known as죠. also known as, 뭐, OTC, 뭐, 프로토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를 이제 거치지 않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 예. over the counter.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participant가는 use protocols, use the automated process to find counterparty in network.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 거래 상대방을 찾는 그 프로세스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거래 상대방은 뭐냐? 크립토 에셋, 암호자산이야. 그 암호자산을 이제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찾은 다음에 exchange rate, 교환 비율. 이거는 여기서는 교환 비율이에요. 뭐 이제 뭐 환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환율도 사실은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인데 요 교환 비율을 이제 bilateral manner, 그 쌍방으로 이제 쌍방으로 이제 그 협상을 하는 거. 요렇게 이제 하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이제 뭐, peer to peer, 뭐, OTC, 뭐, 요런 뭐, 협약이다. 뭐, 이제 요렇게 또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 오프라인에도 OTC 거래가 있고요. 오프라인에도 이제 그 마켓 메이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프라인에도 이제 그 오더북이 있죠. 그걸 전부 다, 이 온라인 상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말했지만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여기도 말했지만 이제 거래소도 이제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 될지, 비트코인도 이제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 될지, 지금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뭐 그 디지털 커런시의 이제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 될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그 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Decentralized lending이야. 대출이야, 대출. 대출을 해주는데, 분산을 해서 이제 대출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온라인 상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 이 동네에서. 여의도, 뭐, 은행 본점, 뭐 이런 데 가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6페이지에 맨 위를 보면요, decentralized lending, unlike traditional centralized market, 전통적인 중앙화된 시장과는 다르게, decentralized lending 플랫폼은 분산화된 이런 대출, 플랫폼은, anonymity, 그러면 이제 익명성이죠. 대출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거를 이제 모른다. 근데 이제 돈 빌려주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로워나 렌더가 누군지 모르게끔 해준대요. 전산으로 다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anyone can access the platform. 누구나 이 대출 플랫폼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 플랫폼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borrow money,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또는 provide liquidity, 유동성을 제공해.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출한다는 얘기죠.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borrow, 그러니까 돈을 대출해 줄 수도 있고, 돈을 차입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또 이제 세 가지 또 이제 또 뭐 이렇게 방법이 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collateralized debt 포지션이 있고요. 6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면
collateralized debt market이 있어.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개고요. 다시 이 collateralized debt market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P2P 매칭이 있고, 그 pooled loa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이제 방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페이지에 먼저 이제 그 collateralized debt position이 뭐냐? 그러면 이제 6페이지에 collateralized debt position CDP는 이건 론이다, 대출이다. 근데 이거는 newly created token, 새롭게 탄생된 토큰을 사용한대요. 또 이게 새롭게 탄생된 토큰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some DeFi application let users, 그 유저로 하여금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도록 한대요. issue. 그래서 근데 이 토큰은 backed by collateral. collateral에 의해서 그 담보 잡혀 있는,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CDP라고 하는 거예요. CDP.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담보대출 받는 거예요. 담보대출. 그래서 내가 집이 있어. 자동차가 있어.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를 담보로 넣고 돈을 받죠. 이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넣고 돈을 빌리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게 이게 그 collateralized debt position이에요. collateralized debt position. 그래서 근데 이 collateral이 뭐냐? collateral이 뭐냐면 또 다른 암호 자산인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 자산을 담보로 놓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토큰을 또 발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큰은 일종의 돈인 거니까, 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지금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막 이러고 있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런 거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상에서 이 커런시가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코리안 원이다. 그러면 이 코리안 원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보장해 주냐면 한국은행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돈이다. 이게 이제 핸드폰이 아니고 이게 돈이면 이 돈에 뭐 50만 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러면 이 50만 원은 뭐냐면 내가 이 돈을 누구한테 주면 재화와 용역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재화와 용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누가 보장을 해주느냐? 중앙은행이 보장을 해주는 거고, 근데 사실은 모든 중앙은행은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 나라 정부의 재무부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냐? 정부가 보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재화와 용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장하느냐? 이 정부는 국민들로한테 세금을 걷죠. 그래서 그 세금을 담보로 해서 이 약속을 지켜주는 거야. 나한테는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폭력적 권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정부한테는, 모든 정부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부가 일반 국민들로부터한테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자산을 강탈하고, 그게 세금이죠. 그 세금을 담보로 해서 통화를 발행을 하고, 그 통화는 내미는 순간 재화와 용역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 디지털 커런시 세상에서는 비트코인 내가 한계가 있어. 근데 이 한계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이걸로 재화와 용역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정부, 그 어떤 정부에서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누가 약속하느냐? 우리끼리 약속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럼 이제 이 우리끼리 약속했다라는 건 뭐냐면 원시시대에 이렇게 5명이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서로 이제 물물 교환을 해. 그 물물 교환을 할 때, 물물 교환 하는데, 물물 교환하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
시내가에 있는 검은 돌 있지. 야, 이 검은 돌 한 개는 양 한 마리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정하는 거야. 5명, 50명 이렇게. 그래놓고 거기서 이 그 검은 조약돌은 5개를 갖다 주면 뭐 닭 5마리를 준다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을 깨지 않는 이상 이 검은 조약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정부의 개입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아까 아니 그래서 뭐 집담보를 놓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뭐죠 아까 했죠. 비트코인을 넣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뭐 또 다른 코인을 발행을 한 거야. 그거를 갖다가 이제 토큰이라고도 붙이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넣고 또 다른 코인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코인의 언더라잉이 비트코인이야.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전산쟁이들의 용어로 하면 이거는 프로토콜 에셋이고 요거는 토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야, 근데, 쓰레기를 넣고 쓰레기를 받았어. 근데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이 지켜질지 말지 나도 사실 모르겠어, 나도 이거. 예. 그 이제, 근데, 이 통화의 원천, 그래서 이제 물물 교환 시대에 아까 조약돌이 가치가 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수천 년간 해봤지만 빈번히 깨지거든. 맨날 약속을 어기는 놈이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안 되겠다, 야.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정부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 정부가 폭력적인 권력으로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법정 통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정착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의 이 디지털 커런시는 다시 원시 시대로 가는 거야. 맨 처음. 물물 교환 시대. 서로 약속을 해. 서로 약속을 해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기했듯이 그중에 누구 하나가 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반기를 드는 순간 그럼 그 누가 보장해 주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자, 그래서 이제 그게 collateralized debt position이고, 그 다음에 collateralized debt market이 있어. debt market. debt market이 있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rather than 7페이지에 collateralized debt market, rather than creating new token,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내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앞에 걸 얘기하는 거죠. collateralized debt position, 요거를 얘기하는, 요거 하는 것 대신에 borrowing, already existing, borrowing이에요. Already existing crypto assets from others is an option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 existing, already existing, 이미 실존하고 있는 암호자산, 크립토 에셋을 그냥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거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an option이 될 수 있다. 그래서 loans must be fully collateralized. 그래서 이제 이 대출은 완벽하게 이제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담보는 locked in a smart contract. 그래서 이제 컨트랙트요. 컨트랙트면 계약서야.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온라인 전산상에 이제 도난, 탈취, 변경 불가, 컨트랙트. 이걸로 이제 딱, 이제 락트가, 이제 이렇게, 봉쇄가 되어 있는 요런 콜레터럴. 요런 콜레터럴, 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담보로 해서 이제 로운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차이점이, 이제,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넣고 이제 토큰을 발행해서 이 토큰은 또 사실은 또 다른 크립토 에셋인데 마치 이게 통화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대출이다.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토큰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비트코인을 줄게. 그러면 네가 나한테 도지코인을 줘.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출을 받는 거를 갖다가 이제 collateralized debt market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P2P 매칭.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이에요. 그래서 person providing liquidity lends crypto asset directly to specific borrower. 그래서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떤 개인이 암호 자산을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개인 대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드 론이 있어. 그러니까 풀드 론은 풀드로우는 이제 대출 풀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출 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대출 기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 크립토 에셋을 쌓아 놓고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빌려가는 거. 그러면 그게 이제 풀드로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7페이지에 까지 하고요. 한 5분 쉬었다가, 저만 5분 쉬면 되는 거죠. 5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